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예, 되고 있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적 유인 배웠어요. 경제적 유인. 자, 경제적 유인에서 여러분들 헷갈렸던 것들이 긍정적 경제적 유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부정적 경제적 유인이 있었죠? 긍정적 경제적 유인은 어떤 행동을 더 하도록 하는 거고, 부정적은 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상을 주느냐, 처벌을 주느냐, 다시 말해서, 음, 편익을 제공하느냐, 비용을 깎아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처벌을 주는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더 하게 되면 긍정적, 어떤 것을 덜 하게 만들면 부정적 경제적 유인인 것이었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유인이 아니에요. 그냥 동기 유발이 아닌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을 조절함으로써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경제적 유인이었어요. 그러면 경제적 유인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사회 제도는 뭘까요? 그렇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이 잘 먹혀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은 시장 경제예요. 그러나 시장 경제 말고 조연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경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를 배울 거고 시장 경제 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라고 하는 주제 1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PPT는 천재교육에서 제공하는 PPT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저는 오승환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스크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기에는 수량이 적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갑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돈 주고 사야지. 야, 그럼 돈 주고 살려고 했더니 막 지금 막 사재기도 일어나고 가격이 막 올라.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돈 많은 사람이 사야지. 자본주의 사회인데. 맞는 말이네요. 그쵸?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또 시장 경제체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거냐? 정부에서 나눠주면 안 돼? 우선 의료진과 노약자에게 먼저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을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둘은 무엇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배분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었나요? 그렇죠. 경제적 문제 세 가지가 있었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굴 위해서 이 누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소득 배분의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소득 배분이 됐든 자원의 배분이 됐든 아무튼 이 배분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 희소하다란 말 뭐였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나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제 문제 세 가지 배웠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자, 이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럼 경제 문제가 뭐냐?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가 경제 문제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자원 배분의 문제와 관련이 된 것들이 경제 체제로 해결하려고 하죠. 자, 첫 번째는 전통적 경제 체제예요. 전통인데 이것은 옛날 전근대 사회, 지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같이 경작해서 같이 나누고 이러한 체제들이죠. 그래서 요것이 현대에서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부주금 낸다던가 이런 것들, 품앗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아직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제학의 대상으로 배울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에 배워야 될 것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예요. 계획경제는 계획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참 기생충에서 유행한 것이죠. 너는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전지전능한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무엇을 해요? 무엇을 얼마나, 야,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현대자동차, 너네 자동차 만들지 말고 마스크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 야, 어, 지금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 아니면은 노동자들 실업자가 많이 생겼으니까 노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이렇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자, 일주일에 2장씩 나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뭐 계획경제 체제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할 것 같은데, 지금 아베에서도 뭐 가족당 마스크 2매, 면 마스크 2매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시장 경제 체제에는 전혀 없는 요소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그래서 시장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누가 소유해? 정부가. 근데 요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을 누가 갖고 있어?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불평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누가 생산 요소를 소유해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계나 자본을 얘기해요. 이걸 누가 소유해? 정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하나의 커다란 기업이 돼서 정부가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라고 합니다. 특징이요. 정부가 생산물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하고요.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생산 요소를 어, 공공으로 소유하는데, 그 공공의 대표자가 누구야? 정부인 거죠. 그렇죠?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개인이 자본가가 없는 사회가 사회주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극대화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결합해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완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경제체제인데, 그래서 계획경제체제는 무엇과 잘 어울려요? 사회주의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 개부터 다시 할게요. 개인의 소유권과 선택권이 제한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낭비가 심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사종기라고 하는 뭐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게 보급품 나눠주는 거야. 보급품. 그래서 한 달에 뭐 비누, 뭐 팬티, 또 뭐 수건, 아니 뭐 화장지, 화장지, 치약 이런 것들을 나눠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약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누가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잘 많이 쓰는 양이 다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약은 정말 아무리 쓰더라도 그 남아서 뭐 양치질 잘 안 해.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더라도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아도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네모반에 냄새가 많이 침상에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 치약 향긋한 향으로 그걸 막 풀어가지고서 냄새를 지우는 용도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나눠주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쓸데없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형평성은 높겠죠. 그렇죠? 형평성은 높겠지만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시킬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는요.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에요. 아까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정부였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자신들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편익이 크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돼? 시장 가격이라고 했었죠. 시장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자, 특징은 가계와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죠. 시장 가격에 기초해서 기업과 가계가 다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비싸. 그러면은 잘 안 사. 가격이 싸. 그럼 많이 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가격이 비싸. 많이 팔어. 가격이 싸. 안 팔어. 그래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게 돼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공급은 늘릴 테고요. 반면에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자,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가게와 기업이 가격에 따라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큼 만들겠어요? 꼭 필요한 것을 팔릴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어떻게 비용을 가장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배분할까? 가장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 사람에게.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기업과 가게가 만나서 거래를 통해서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빈부격차가 발생하죠.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는 코로나로 검사는 무료로 받지만 치료비가 몇백, 몇천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못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거절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제공이 되지 못해.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개인 간 선택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의 무질서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돈만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테고,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하게 돼요. 자, 이미 혼합이라는 말에서 뭔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라도 이건 뭐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뭐 100%의 계획 경제와 100%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루어진 나라는 없어요. 그것이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시장에 가까운 그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굉장히 계획경제에 가까운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북한이라 하더라도 시장 경제체제를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 요번에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에 자유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시장 경제체제라고 한다면은. 근데 시장 경제체제와 자유무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미국 내에 3M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기업이 국가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경제에 굉장히 간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간섭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적인 부분들, 그 경제 정책인 거죠. 그래서 경제 정책이 없는 나라 경제 정책 하다못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시장 경제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 자체도 이미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뭐 자유시장을 우리는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든지 우리는 뭐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은 선거할 때 그 주된 경제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완벽하게 100% 쪽으로 간다. 저쪽은 완벽하게 사회주의 쪽으로 간다. 그런 말들은 사실상 좀 허상인 것들이죠. 그래서 어, 이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의 시장 경제 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계획 경제 체제를 어느 정당에서 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었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랬었죠? 계획 경제 체제를 하게 되면은 형평성. 우리 조금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은 자유 또는 평등.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든 경제 체제가 혼합 경제 체제인 것이죠. 혼합 경제 체제가 나오게 됐던 배경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이제 정호 쌤과 같이 하실 텐데 그 거시경제학의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 대공황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관계없이 엄청난 돈을 쏟아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만 추구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평등만 추구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혼합 경제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 목표마다 국가마다 혼합 정도가 다르다 아까 설명했었고요. 각국의 과제는 시장 경제 체제 효율성은 높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빈부격차, 형평성이 어려워지고 명령 경제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 경제 체제는 이게 계획 경제예요. 계획 경제 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자구에 적합한 최선의 경제 체제를 선택,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자, 과제 1은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 대한민국 헌법 119조예요. 이제 1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대요. 그러면 요 말은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한 걸까요? 계획 경제 체제를 강조한 걸까요? 두 번째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그래서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자, 과제 2번 봅시다. 기억부터 이응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와 나, 요 초록색 동그라미는 시장 경제 체제고, 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계획 경제예요. 나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부터 이응까지 가와 나, 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 구별해 보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코로나로 생필품 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에요. 또는 경제정책 담당자야. 마스크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하지 못하고 가격이 폭등되고 있어. 난리가 나고 있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버려 둔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정보가 났어. 어떻게 해결한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제 체제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 경제인지 계획인지 혼합인지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정책이 그 경제 체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쓰는 거고요. 과제 4는 당연히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